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이슈체크에서는 그동안 하이브 어도어 관련 내용을 꾸준히 다뤄왔었는데요. 이번에도 편의상 이 사건을 하이브 사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사태 공방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9일 목요일 하이브가 어도어에 횡령 배임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오늘 설명드릴 광고 계약건에서 횡령과 배임이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민 대표 측은 관행이라는 점, 그다음에 어도어가 손실을 입은 게 없다는 점을 근거로 횡령 배임이 없다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중인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취재 과정에서 여러 변호사 분들께 물어보니 횡령과 배임을 적용하기는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모두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 체크에서는 도대체 어도어가 맺은 광고 계약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변호사들은 횡령 배임이 어렵다고 말을 하는 건지 중심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광고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광고업계에서는 이 계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취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호사분들은 이제 횡령 배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광고 계약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한번 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일반적인 광고 계약의 형태인데요. A 기업이라는 곳에서 에어컨을 판매하고 싶어서 광고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광고주는 여기는 기업이 되겠죠. 물론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주고 대행해주는 광고 대행사가 있긴 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보면 광고주 입장에서 광고 예산을 대략 책정을 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이 광고 예산은 10억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광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광고 모델이잖아요. 광고주는 모델비를 주고 자기 에어컨 제품에 어울릴 만한 광고 모델을 소속사와 계약을 하게 되겠죠. 이 소속사하고 맺는 계약서에는 몇 년을 계약 기간으로 할 건지, 그리고 이 계약 기간 동안 몇 번 광고 촬영을 할 건지, 그리고 광고 외 행사는 몇 회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세부적인 조건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 기획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광고 회사한테도 돈을 주면서 야, 우리가 이번 여름에 에어컨을 광고할 텐데 여기에 좀 맞는 컨셉의 광고를 만들어줘 하면서 일종의 광고 기획비를 지급을 하겠죠. 그리고 또 촬영을 해주는 촬영팀, 사진을 찍어낸 사진 작가도 필요할 거고요. 또 이 광고 컨셉에 맞게 모델의 헤어와 스타일, 메이크업을 해주는 줄여서 헤메스 팀도 필요할 겁니다. 이 헤메스 팀이 이번에 문제가 되는 스타일 디렉팅 팀장과 연관이 깊으니까 이 지점을 좀 자세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외에도 광고 촬영 이후에 적절한 곳에 광고를 배치해주는 업체, 그리고 향후 행사를 어레인지해주는 업체 등등 다른 전문 팀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광고주는 당연히 이 광고 예산 내에서 이런 모델비나 광고 기획비, 촬영비, 헤메스비 이런 등의 비용을 책정을 하겠죠. 네, 광고 하나를 이렇게 촬영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과 전문가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소속사, 광고회사, 촬영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 광고주 입장에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광고 촬영을 할 때 촬영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촬영 인력 관련된 인력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촬영이 끝나면 그때부터 광고를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업체하고만 계약을 맺으면 되는 거니까요. 비용 절감, 업무 효율화가 이 과정에서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헤메스 팀입니다.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해주는 팀이요. 헤메스 팀은 소속사에 속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도어 소속사에 유진스가 있잖아요. 이 멤버들이 방송에 나갈 때, 그리고 앨범 자켓을 찍을 때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해주는 전용 헤메스 팀이 있는 셈이죠. 고용 관계를 따져보면 어도어에 속해 있는 정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소속사의 경우 이렇게 소속사 내부에 헤메스 팀이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여기서 바로 약간 애매해지는 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표에서 소속사 부분만 딱 떼놓은 건데요. 광고주가 소속사랑 모델비 계약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유진스라고 좀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소속사 전용 헤메스 팀이 이렇게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 촬영을 하게 되면 헤어 메이커 스타일링은 여기 있는 소속사 전용 헤메스 팀에 있는 직원이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아까처럼 별도의 헤메스 팀을 외주로 광고주가 구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게 조금 애매한 지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이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도어는 소속사 내부에 헤메스 팀이 자체적으로 있는데 어도어의 이 직원이 광고 촬영 헤메스를 이 직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광고 촬영을 하면서 발생한 초과 이익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어도어에서 줘야지 왜 광고주가 이렇게 직접 이 헤메스 비용을 이 직원한테 주느냐 이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스타일 디렉트 팀장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거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령이 발생했다라는 것도 이렇게 이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광고주가 지불하는 비용 역시, 그러니까 광고주가 헤메스 이 팀장한테 지급하는 비용 역시 어도어에 이렇게 지급이 돼서 매출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바로 가면서 매출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매출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이브의 주장을 들어보면 소속사에 속해 있는 아티스트가 광고 모델로 발탁될 경우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을 내부 헤메스 직원이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 촬영은 유진스가 하는 거고, 그렇다면 유진스가 광고 촬영을 할 때 필요한 스타일링은 어도어 소속 스타일링 팀이 해야 된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인 거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갑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지점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 광고주하고 소속사가 맺은, 여기서 맺은 어도어와 광고주가 맺은 계약은 모델비에 대한 계약만 맺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광고주와 어도어 계약에서 1년에 광고 촬영을 최소 몇 회 촬영하고 어느 행사에 참석하고 등등 광고 모델로서 해야 되는 의무와 권리 등에 대한 내용들만 계약서에 담긴다는 거죠. 광고주와 그 소속사 맺는 그 모델 계약만 봤을 때요. 이건 어도어와 광고주 계약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촬영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주가 책임을 지는 형태인 거죠. 예를 들어 광고 때 사용될 옷, 뭐 소품, 신발, 뭐 이런 비용, 이런 건 모델, 즉 소속사가 비용을 지는 게 아니라 광고주가 준비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광고주와 어도어가 맺은 계약은 단순히 유진스라는 아티스트의 모델에 대한 제공 의무 관계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광고의 경우에는 그 광고 컨셉을 모델이 정하는 게 아닌 광고주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로 광고를 연출하고 어떻게 뭐 광고 컨셉을 짤지에 대한 결정권은 광고주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촬영 시에 있는 헤메스 팀도 광고주를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도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고요. 갑을 관계도 광고주와 헤메스 팀이랑 생기는 셈이죠. 이런 상황을 맥락으로 어도어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주와 어도어가 맺은 계약은 유진스 모델비에 대한 계약으로 한정이 돼 있고,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컨셉에 맞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는 헤메스 컨셉도 광고주에게 결정권이 있다. 그래서 광고주하고 일하는 건 별건의 일이고, 어도어는 팀장과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외부 활동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줬다. 대신 당신이 외부에서 일을 하는 건, 여기서 당신은 이제 어도어 그 스타일 디렉터 팀장입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일을 하는 걸 어도어가 허용을 해줄 테니까 어도어가 팀장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빵원이다, 영원이다 라는 계약도 함께 담긴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 팀장이 받은 인센은 영원이라고 해요. 이거는 어도어뿐만 아니라 하이브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그러면은 스타일 디렉터 팀장이라는 사람은 월급을 어도어한테 받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유진스가 앨범을 낼 때 앨범 컨셉에 맞게 스타일링을 한다거나 뮤직비디오, 행사, 방송 출연을 할 때 뭐 이런 경우에 필요한 스타일 헤어 메이크업을 이 팀장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헤메스에 대한 이제 요구가 광고주의 요구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광고주한테 돈을 받고 그 헤메스 팀장이 일을 해주는 거고, 이게 별도의 건으로 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광고업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어도어 측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주장이 틀린 것 같진 않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헤메스 팀을 찾아야 하는 광고주 혹은 광고 대행사 입장에선 그 모델 소속사 헤메스 직원들과 이런 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말도 해줬습니다.
소속 MS 직원이 소속사 아티스트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일하기도 편해서,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일하기도 편해서 오히려 광고주가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광고주가 먼저 소속사에게 그쪽 MS 소속 직원이랑 이번 광고 MS를 하려고 하는데 뭐 괜찮죠?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또 반대로 소속사에서 저희 MS 직원이랑 미팅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 측에서 이 직원이 이 과정, 그러니까 광고주가 이 팀장한테 지급한 이 금액이 수억 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과도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돈이라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광고업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광고 MS 비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통상 건당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데뷔하고 한 광고를 하면 20편 뭐 넘게 찍었을 테니 합치면 한 억 단위가 되긴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모든 광고 업계의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취재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광고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통상 광고 계약을 맺을 때 다른 유명 기획사들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왜 갑자기 하이브가 이런 걸 왜 문제 제기를 하는 건지,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어쨌든 관행과 구조를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하이브의 주장대로 정말 그 스타일 디렉터 팀장에게 혹은 민희진 대표에게 횡령 혹은 배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들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횡령이 성립이 되기 위해선 우선 회사 돈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도어의 소유의 돈을 이 스타일 팀장이 쉽게 말해서 어도어의 금고에서 뺀다거나 아니면 어도어의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횡령이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광고주가 이 어도어한테 지급한 돈이 아닌 광고주가 이 팀장한테 지급한 상황에서 더 쉽게 말해서 어도어가 이 돈에 대해서 소유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횡령을 주장하는 건 무리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의 횡령에 대한 내용인데요. 1항 내용을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할 때 이 죄가 성립된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기반으로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A 변호사는 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도어 이 건은 스타일링 팀장이 광고주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으니 소유권이 어도였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A 변호사의 해석이고요. B 변호사는 계약 자체가 광고주하고 팀장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도어가 횡령 피해를 보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아까 광고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관행적으로 이 계약 방식이 이뤄지는 거라면, 업계에서 통용이 된다면 더더욱이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C 변호사는 만약에 이 팀장이 광고주한테 받은 돈을 민 대표하고 나눴다면 횡령, 배임이 적용이 될 수 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정황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횡령, 배임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도어 측이 광고 관련해서 헤메스 팀장에게 지급한 인센티브가 0원이기 때문에 이중 보상이라고 볼 수 없어서 횡령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고 헤메스 비용이 또 광고주가 지급이 되면 이중 보상을 이 팀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횡령이나 배임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도어나 하이브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센티브 지급이 빵원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횡령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이브는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졌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역시 광고주가 팀장에게 지급한 돈이 팀장이 아닌 어도어를 거치면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의 매출이 인식이 안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조금 어려우니까 PPT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광고주가 모델비 3억 원과 헤메스 비용 1억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주와 어도어의 맺은 계약은 그냥 모델비에 한정이 되는 거지만, 그냥 하이브의 주장대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억과 1억을 합친 4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을 하고, 어도어는 그 직원에게 그에 따른 인센을 1억 원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하이브의 주장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매출이 4억 원이 되고, 그리고 인센 지급으로 1억 원을 빼면
영업이익이 3억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모델비에 대한 수익 분배가 아티스트하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변동이 생기긴 하겠지만 지금 저희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4억 마이너스 1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3억 원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광고주가 이렇게 돈을 헤메스 팀장에게 지급을 이렇게 해도 밑단에 있는 영업이익은 3억 원으로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어도어 측의 주장대로 이 과정에서 실제로 금전적 손해가 봤다고 보긴 어려운 거죠. 똑같이 남는 돈은 3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똑같으니까요. 어도어 측에 따르면 올해부터 계약 구조를 바꿨다고 해요. 아까 말한 광고주가 아닌 어도어가 인센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하이브는 이걸 두고 봐봐라, 너네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바꾼 거고, 경영진들끼리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이거 회사에 피해가 있다는 걸 보고 인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배임 횡령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겠죠, 궁극적으로. 또 이에 반해서 어두어 측은 하이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바꾼 거고, 뉴진스가 데뷔 초기에는 그냥 헤메스 팀에 이 팀장만 있는 1인 체제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왜냐면 광고주가 팀장에게 직접 돈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두어 입장에서는 인센으로 지급해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진스가 예상외로 빠른 시간 내에 뭐 되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광고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헤메스 팀 인원이 늘어나면서 정당한 성과 보상 체계, 즉 팀장 밑에 있는 어시들에 대한 정당한 성과 보상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올해부터 이렇게 계약 구조를 바꿨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하이브와 어도어 이렇게 양측이 대립하는 지점들, 광고비 지급이라든지 광고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좀 깊게 다뤄봤는데요. 당장에 오는 17일, 이제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신문 결과에 따라서 민 대표의 해임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이슈체크 팀에서도 재판을 볼 수 있다면 직접 참관해서 재판을 보고 올 예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양측의 주장들이 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저희 이슈체크 팀에서도 한번 더 자세하고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